자, 그 다음 30번. 유체 속에 잠겨진 경사평면 벽에 작용하는 전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이 경사면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앞서 1회차 때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까먹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사평면 벽, 경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공간이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에 경사면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경사면은 유체 속에 잠겨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속에 잠겨 있으니까 요게 이제 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이 가득 차 있고요. 이 경사면이 잠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경사면이 가지고 있는 이거 뭐예요? 중심점이 있죠. 자, 그리고 용어 정리 잘합니다. 중심점이라고도 하고 도심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어를 다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도심이 있을 때 자, 필요 없는 건 좀 지워버리고 수면으로부터의 이 높이가 존재할 겁니다. 요렇게 수면으로부터 내려오는 높이가 존재할 거예요. 요거를 H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물이기 때문에 물이 가진 비중량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 물 수면으로부터 이 깊이인데 요 깊이만큼 물의 비중량이 누르는 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압력 P라는 것은 RH로 구할 수 있다. 자, 이때 R이라는 거 비중량,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고 그 다음에 H는 높이, 그래서 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미터 하나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두 개가 남더라.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압력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인데 자, 엄밀히 따지면 요게 포스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단위는 뒤에서 읽으니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또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중량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압력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문제에서는 뭐예요? 전 압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전 압력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힘을 전 압력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합시다. 힘 F라는 것은 공식 정리하면은 요게 압력 P에다가 면적을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압력이란 것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 그 다음에 요거 면적 미터의 자승이니까 사라지고 킬로그램 포스만 남더라. 자, 그래서 힘의 단위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것이었고 요거를 힘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전압력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면적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F는 PA이기 때문에 P 대신에 RH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RHA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R이라는 거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 그 다음 높이 미터, 그 다음에 면적 미터의 자승, 그럼 미터 3개니까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가 된다. 힘. 그래서 힘이라고도 하고 전압력이라고도 합니다.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힘의 크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구나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식을 더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경사면의 이 빗면을 요렇게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축을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수면을 이렇게 연장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좀 삐딱하게 그려지네. 자, 이게 화이트보드가 미끄러워서 수평선을 긋기가 쉽지 않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Y축을 그렸기 때문에 요 Y축 시작점과 여기 끝점, 중심점을 연결했을 때 요 면을 삼각형의 빗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요 빗변의 거리를 YC라고 한번 해봅시다. 센터까지니까 요 점을 센터라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높이를 센터까지니까 HC라고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사인 세타라고 했죠. 빗변분의 높이.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YC분의 HC로 구할 수 있어요. 빗변분의 높이. 자, 그럼 여기서 HC를 구해본다면 HC는 YC가 넘어가니까 사인 세타의 Y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C를 사인 세타의 YC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 H가 따지고 보면 뭐예요? HC를 나타내죠. 그래서 수직상방 그 센터까지 수직상방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C 이렇게 붙이면은 요 HC 대신에 넣으면 되니까 R의 YC의 사인 세타의 면적 A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힘을 왜 전 압력이라고 하나요? 요 경사면을 조금
3D로 디테일하게 그리자면, 입체적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점을 딱 찍는데 이게 중심점 센터입니다. 여기에 실제 압력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면의 수직 방향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다면 이 압력의 단위는 뭐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었잖아요. 그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요 점에 작용하는 그냥 말 그대로 1제곱미터당 작용하는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해요? 전체 면적 A를 곱한다. A가 뭐예요? 가로, 세로잖아요. 가로, 세로. 그러면 이게 곱하기 미터의 자승이 될 테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전체 면적, 요 전체 면적을 곱해줌으로써 얘가 생략되면서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뭐 엄밀히 따지면 압력이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 작용하는 압력이라 해서 전 압력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단순히 힘 또는 힘의 크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힘 F가 되고 전 압력이라고 부른다.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고 있습니다. 뭐예요? 작용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용점. 그래서 이 작용점이라는 것은 다르게 쓰면은 압력 중심이라고 했는데, 자, 압력 중심 또는 압력 중심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 작용점이 중요하냐? 실제로 우리가 힘을 구해보니까 이 힘을 구한 거는 사실상 요 센터에서부터 구했잖아요. 이 중심점에서부터. 경사면의 중심점에서부터 힘을 구했는데 이게 힘의 크기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 힘을 딱 걸어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심점이 힘에 딱 걸리는 게 아니고 요 중심점에 힘이 딱 걸리는 게 아니고 요 중심점보다 약간 밑에서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힘이 작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작용점이라고 하자. 그리고 압력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압력 중심이라고도 하자. 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압력 중심 또는 압력 중심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힘이 중심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크기는 우리가 중심에서 구했는데 왜 밑에서 작용하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면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수평면이다 가정을 하고요. 이 수평면도 마찬가지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대한 중심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한 중심점 정도 되겠네요. 요거를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요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압력선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선을 눈에 보기 좋게 그리는 걸 압력 프리즘이라고 했는데 요 파란색 그림이 압력 프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력 프리즘의 압력을 한번 구해본다면 요점 걸리는 압력을 구해보면 이게 높이가 같고요. H가 같고 그 다음 어차피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 P는 RH로 구하셔야 되죠.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요점의 압력, 요점 다들 모든 점에 작용하는 압력이 다 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 압력 프리즘의 면적을 나눠 본다면 자, 파란색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면적 이렇게 나눠 본다면 양쪽의 면적이 같다라는 겁니다. 평면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이 곧 뭐예요? 힘이 작용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점이란 거를 압력의 평행을 이루는 또는 힘의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곧 힘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면인 경우에는 중심점이 또는 요거를 도심이 작용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작용점.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압력 중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평면인 경우에.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수평면이 아니고 경사면이죠. 그렇다면 이 경사면도 마찬가지로 압력 프리즘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력 프리즘을. 자, 이거 지워버리고 압력 프리즘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두고요. 요게 중심점이니까 중심점에서 압력 또는 힘은 항상 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렸을 때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압력 프리즘의 면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 점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해 볼 텐데 이 각 점에 작용하는 압력은 수평면일 때랑 좀 다르죠. 우선은 비중 R이라는 건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높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 높이 H, 여기 높이 H가 서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의 높이가 낮고 좌측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이걸 깊이라고도 합니다. 깊이가 깊어지니까 자, 압력과 높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 말은 높이가 낮을수록 압력이 작고요. 높이가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우측편의 압력이 작은 거고 좌측편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쿠버 다이버 분들도 마찬가지죠.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 저항이 커진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의미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압력 프리즘의 면적을 산정을 해보면 자, 요 위쪽의 면적과 요 면적과 요 아래쪽의 면적이 존재할 겁니다. 요 아래쪽의 면적이. 그러면 빨간색 면적의 압력과 파란색 면적의 압력이 같을 수 있냐라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아야지 여기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용점은 좀 아래쪽에 위치하더라. 요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요 작용점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파란색 면적이 늘어나면서 빨간색 면적과 이제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점이란 것은 힘이 평행을 이루는 지점 또는 압력의 중심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압력 프리즘을 그렸을 때 그 면적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작용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압력의 중심점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문제에서 작용점은 중심점보다 낮은 곳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압력 중심은 도심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는 압력 중심은 중심점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건 좀 헷갈리죠, 말이. 근데 이런 식으로 단어가 선택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딱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러므로 중심점을 도심이라고도 하고요. 작용점을 압력 중심이라고도 하는구나.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는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30번 봅시다. 유체 속에 잠겨진 경사 평면벽에 작용하는 전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1번에 보시면 경사진 각도에만 관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사진 각도는 요 세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타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면적 또는 빗변의 길이 또는 비중량 또는 높이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유체의 비중량과 단면적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비중량은 R이라고 했고요. 곱하기 단면적은 A라고 하죠. 그럼 단위 환산해보면 kg/m의 3승 곱하기 면적 미터의 자승이니까 자, 2개 사라지고 요거 1개 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뭐 해야 돼요? H를 해가지고 곱하기 H를 해가지고 미터를 하나 더 해주면 미터가 다 사라지면서 이게 킬로그램 포스라는 힘 또는 전압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잠겨진 깊이와는 무관하다라고 돼 있는데 깊이와 아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깊이가 낮으면 압력이 낮고 깊이가 크면은 더 깊어지면은 압력은 커진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구나. 자, 그렇다면 맞는 것은 4번이죠. 벽면의 도심에서의 압력에 평면의 면적을 곱한 것과 같다. 자, 도심이란 것은 중심점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압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잖아요. 요 중심점, 도심에서부터 이 물의 수면까지의 수직 상방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수직 상방 높이를 H라고 한다면 또는 HC라고 한다면 벽면의 도심에서의 압력에 여기에 작용되는 압력 P에다가 요게 도심에 작용되는 압력입니다. 압력 P에다가 면적 A를 한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힘의 크기를 구한다면 도심에 작용하는 압력의 면적을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30번 문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